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이제 뭘 할까 막 궁금해지지 않아요? 뭐 하루하루 올라올 때마다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야 오늘 가면 뭐가 올라갈까? 어떤 게 올라올까? 막 이런 게 궁금해 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신가요? 저만 신났나?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워낙 그죠?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암기할 양도 이 공법이라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딱딱한 과목이잖아요, 공법이.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고 한데 다행히도 제 수업 듣는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뭐죠? 수업 듣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하셔서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공법만 공부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중개사법이 뭐죠? 중점이 돼야 됩니다. 공법은 과락을 넘고 꾸준하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 이게 공법을 뭐죠?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전략 과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누구죠? 공법이 아닌 중개사법이죠. 그래서 2차 과목의 꽃은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뭐죠? 80점 이상을 따주셔야 공법에서는 뭐죠? 그냥 묻혀서 가는 겁니다. 중개사 교수님께 감사하게도 묻혀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공법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락이 나와요. 그럼 아무리 점수가 중개사법이 100점이 나오면 뭐예요? 공법이 과락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락을 면하지 않을 정도 부분의 선에서 우리가 암기할 건 암기하자. 이래서 제가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보시죠. 우리가 이거 기억나세요? 용도 지역 부분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용도 지역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검표를 할 거예요. 검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검표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용적률과 검표율이 있는데 검표율은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위로 얼마나 높게 짓느냐는 용적률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건축법 가면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건축법 가면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검표율과 용적률을 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의 검표율을 산정해 놓고 이 부분을 건축법에 가서 우리가 또 뭐죠? 조절을 하게 되겠죠. 또 그렇죠?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우는데 이거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분리해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제하고 외울 때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외울 수 있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교수님마다 다 방법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장 가서 쭉 적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장 가서 뭐죠? 얘네가 나오면 얘네가 바로 몇 %라는 것은 뭐죠? 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1중 일반 주거다? 그러면 이게 몇 %가 바로 나와야죠. 그죠? 다른 거하고 연관이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넣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관리지역 부분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부분에서 녹지지역은 개발이 뭐죠? 잘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건물을 지을 때 검표율 부분 옆으로 넓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검표율 부분을 우리가 정할 때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즉 도시지역 부분 중에서는 녹지지역, 그죠? 나머지 부분 빼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지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라 할지라도 검표율은 얼마다? 20%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딱 하나. 누구요?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만 뭐죠? 40%입니다. 왜? 계획관리는 개발을 해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획관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도시계획 있죠? 도시지역에 준해서 만드는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 부분은 우리가 2배 정도 더 검표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0%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계획관리 부분만 얼마다? 40%.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20%. 됐나요? 계획관리 부분만, 계획관리 지역만 몇 프로? 40%. 그래서 계사입니다. 계사. 알죠? 계사. 계획관리는 40%, 계사. 나머지는 전부 다 20%. 됐죠? 그래서 보시면 보존관리 하면 바로 20%. 생산관리 지역 20%. 계획관리만 계사 40%. 그죠? 농림지역은요? 20%. 그 다음 자연환경지역 20%.
그리고 녹지 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 전부 다 20%, 생산 녹지도 20%, 자연 녹지도 20%. 그러니까 전부 다 20%인데 뭐만 계획 관리 지역만 얼마다? 40%. 계사. 아시겠죠? 나머지 전부 다 20%. 되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주거 지역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50%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50%부터 들어가는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죠. 그럼 얘네 부분은 50%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제1종 전용 주거는 50% 들어가고 일반 주거 지역은 그보다 10%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은 60%. 왜냐하면 전용 주거니까 거주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고 100에 딱 반 정도, 50% 정도까지만 하자. 아시겠죠? 이게 50%. 근데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성을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옆으로 넓힐 수 있도록 얼마? 10% 증가한 60%. 되죠? 그러면 준주거 지역은 그보다 또 10% 올라가겠죠. 70% 이렇게 돼요. 그럼 준주거 지역은 가운데 7이 있어요. 이렇게 7이. 가운데 딱 7이 있다고, 7이. 그렇죠? 7이 있대. 이 70%. 됐나요? 그리고 머릿속 기억할 때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부터 시작한다? 50%부터 시작한다. 아까 계획 관리가 40이니까 그다음에 50이잖아요. 그래서 50%부터 시작하는데 얘네 부분 전용 주거 지역은 다 50%, 일반 주거는 전부 다 60%. 근데 조심할 게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제3종은 고층 건물이죠. 고층 건물을 위로 많이 올렸는데 옆으로까지 넓히면 이건 위험하잖아요. 안 되겠다. 60% 말고 일종 전용 주거에 맞춰서 좀 줄이자. 그래서 얼마예요? 얘네 50%가 됩니다. 그래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전용 주거는 전부 다 얼마다? 50%입니다. 건폐율이.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는 전부 다 얼마인데? 60%, 다 60%예요. 그런데 어디만? 3종 일반 주거만 얼마다? 50%가 됩니다. 3종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준주거 지역은 여기 7 있죠? 70%. 됐나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볼 게 없어요. 공업지역은 여기 앞에 7이 있잖아요. 7이. 다 70이에요. 전용 공업이든 일반 공업이든 중공업이든 다 70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지역 다음에 제가 공업지역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상업지역 올리지 않고 바로 건폐율에 대한 비율 부분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 때문에 상업지역을 먼저 올려서 외우는 것보다는 공업지역을 외우는 게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제가 주공상록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앞에 뭐가 있다고? 7이 있다고. 그래서 전용 공업이든 일반 공업이든 준공업이든 전부 다 얼마? 70%입니다. 건폐율이 70%. 건폐율이 훨씬 더 외우기 편하죠. 그리고 상업지역 부분은 얘네가 다 다른데 근린상업지역이 앞에 7이 있죠. 여기 7. 이 7 있잖아요. 7. 7 안 보여요? 7 있잖아요. 7. 그럼 근린상업지역 뭘로 해라고? 70% 해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뭐죠? 그 단어 자체에서 수치를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은 얼마다? 70%. 유통상업지역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팔이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팔이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팔이. 팔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근린 얼마? 70. 유통 뭐가 있다고? 팔이 있다고. 팔. 일반 보시면 일반 상업할 때 일반 이거 두 개 팔이 있다고. 그래서 유통상업 80 여기 80이라고요. 그럼 중심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보다 우리가 크잖아요. 그럼 뭐죠? 90이죠. 90. 중심상업지역이니까 90이죠. 중심은 중심구가 형성돼야 돼요. 중심상업지역. 그렇죠?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중심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아까 얘기했죠. 제 친구 글린이 애가 어디 있다고요? 아이가 외국에 가 있는데 중학생이라고요. 한 달에 1년에 1,500 학비가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얼마요?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이면 9학년이죠. 그죠? 중심구 됐죠? 중심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했죠? 다 외웠네요. 다 외웠어요. 용도지역 부분에 있어서 건폐율 부분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복습 들어가야죠. 그러면 복습 들어가야죠. 자, 복습 들어갈게요. 자, 복습 들어가면 물어볼게요. 자, 다른 거 볼 게 없이 그냥 보존관리지역 하면 뭐죠? 20이죠, 20. 그렇죠? 20 부분.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 20. 계사, 계획관리 40. 농림 20. 자연환경 보존지역 20.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 20.
생산 녹지 20, 자연 녹지 다 20. 그리고 주거 지역 부분은 5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전용 주거 지역은 전부 다 1종이든 2종이든 다 얼마? 50, 50. 일반 주거 지역은 전부 다 뭐죠? 60. 60인데 뭐만? 그렇죠. 3종 일반 주거 지역만 이게 위로 넘어 올렸으니까 옆으로 넓힌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10 다운시키자. 그래서 일반 전용 주거 60, 2종 일반 주거 지역 60,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 얼마죠? 50. 그리고 준 주거 지역은 7 있잖아요. 7이. 그래서 70 됐나요? 그리고 공업 지역은 전부 다 7이라고. 공업에 7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전부 다 얼마? 70 됐나요? 상업 중에 근린 상업 지역 7 있죠. 70. 유통에 뭐 있어요? 8 있잖아요. 80. 일반 부분에 뭐 있어요? 일반 부분에 여기 8 있죠. 80. 그 다음에 중심구 위치에 중심은 90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의 건폐율은 깔끔하게 클리어. 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머릿속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건폐율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과연 용적률은 어떻게 외울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픈 오시훈 공법이었습니다.